아 예. 들어줄 거야. 예. 아 지금 설명하고 계시구나.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송이 벌써 켜져 있어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네네네. 바로 보고 계시구나. 네네. 천천히 할 거니까. SBS의 뭐 따님. 예. SBS. 친정에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친정집에 왔습니다. 네. SBS의 신. 마침 또 이렇게 결승전이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오셨네요. 저 휴지 좀. 키친타올밖에 없어서 좀 따가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네, 마침 특집처럼 모셔주시니까.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네. 어제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골대녀. 예. 그랬답니다. 근데 이거 평일에 원래 했었어요? 골대녀가? 수요일. 매주 수요일 밤 9시. 네. 예능 1위인데 뭐 하는 놀토 때문에. 수요일마다 제가 밤에 작업을 해야 돼서. 수요일 밤마다요? 죄송해요. 주말인 줄 알았어. 당연히 주말인 줄 알고. 본방을 사실 거의 보고 네. 짤이나 제 방으로 할 때만 거의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축구 원래 좋아하세요? 완전 축구인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골대녀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 9시에 제가 진짜 TV를 볼 일이 없어요. 웬간하면 거의 밖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별로 흥미가 없는 거죠, 그죠? 스브스에 따님이 오셨는데 예습을 하고 있어야지. 저는 스브스를 별로 안 친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스브스의 아들, 스브스의 딸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집 나가겠다 했는데 다시 나갔다가 이제 집 나갔지만 협상이 더 좋게 돼서 다시 들어온 협상의 달인이 돼서 돌아온 나갔다 거예요. 돌아온 네. 인생 협상. 저는 스브스에서 그냥 머슴. 그 뭐지 샌드백 같은 역할이죠. 오면은 이제 혼나고 두드러 맞고 놀림 당하고 머리가 엄청 오래 하셨죠. 여기 네, 이건 한 함께 1년 반쯤 됐나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오래 영구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영국 여행인가요? 네. 저도 뭐 두 분이 잘 맞으세요? 그럼요. 뭐 거칠더라고 생각보다 방송계가. 선재형한테 네. 많이 배웠어요. 막 조인트도 까이고. 그래요? 라디오 그따위로 어디서 배웠냐고. 네 오늘 바짝 긴장하고 하겠습니다. 손흥민 네. 사인과 또 박지성 사인 선물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종신 계약.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걸 예. 저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저 봤어요. 직접 받으셨죠? 네, 직접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직접 받으셨어요. 직접 받았어요, 두 분께. 대박이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조금 의심했거든요. 뭐요? 사인을 받아주시면 원래 뭐 투 넉살이라든지 써줘야 되는데 진짜 그냥 떨렁 사인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부탁을 못한다. 근데 그 뭐 세 글자 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짭이지 뭐. 설마 배성재 씨가 하셨을까? 아니면은 뭐 어디 잘 이렇게 뭐 잘 하시는 뺏기시는 분에게 가서 종로 3가 같은데 가서 이런 얘기를 이현희 씨 모시고. 불신 시대네요 여기. 아니 그 한 세 글자를 뭐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사인만 봐도 요즘 사인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보통 줘도 난리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줘도 난리야. 그렇죠. 그렇게 귀한 거. 뭐하러 줬지? 난리 좀 지랄. 미친놈이죠 미친놈. 거기까지 말 못했는데 참아. 그런 거는 또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혹시 또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돼가지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게 사실 그 성재형님이 다 너 생각해서. 그럼요. 이름이 써 있으면 못 올린다. 이름이 없으면 그게 나중에. 맞아요. 저기 어디 종이에 쓰는 거는 툴을 쓰시지만 보통 유니폼이나 공예에 있는 거는 툴을 쓰지 않는 게 공룰이에요. 그런가요? 난 또 그건 몰랐네. 근데 이제 직접 입으시는 옷이니까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지. 그게 다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받았고 저는 그 축구화 양발을 받았어요. 손흥민 씨한테. 그래서 양발을 한쪽 발은 투 없이 하고 한쪽 발은 투 현이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한 건 아닌데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잘 양발을 받았어요. 양발을. 잘 받으셨네요. 네. 근데 그거를 신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걸 고이 모셔놨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순 없지. 그거 입고 하시는 분 누구 서린 씨, 차서린 그쵸. 씨가 늘 그 손흥민 씨가 등에 사인했는데 그 옷을 늘 입고 하세요. 그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워질 텐데. 아니 근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입구하고 빨고 건조기 돌리고 다 해요 그냥. 점점 바래지고 있어요. 바래지지 무조건 바래지지. 점점 바래지고 있어요. 그 라인 그대로 채우면 안 되나? 아니 저희는 복원. 분명히 다시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시 만날 거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긍정적이시다. 네. 사인 유니폼 입고 뛰는 거는 진짜 강심장이신데. 와 그거는 진짜 그죠. 네. 리터치. 문신도 아니고 리터치를. 다시 만나서 리터치 해달라 그러면 웃기겠다.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본인이 리터치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오히려. 그렇죠. 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리터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가서. 맞아. 그 왜 조던 신발도 막 다 해진 막 진짜 옛날 처음 초창기 조던 다시 리터치 받고도 막 그러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예전에. 머리가 넉살이 덕이네요. 네. 제가 안 잘라. 요즘 왜 이렇게 안 자르는 거예요? 넉살존.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어요 요새. 그 넉살존이라는 말 좀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좋아요. 네, 여자분들이 머리 길어가지고 관리 안 되면 다 넉살존. 이게 제가 사실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유쾌하거나 뭐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 안 쓰이더라고요. 거지존, 뭐 넉샵, 거지존, 샵, 넉살존 막 배우님들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송지효 씨 닮았다고. 그것도 좀 지금은 살 쪄가지고 결혼 뒤에 좀 말랐을 때는 결혼하셨어요? 저 얼마 전에 진짜 작년 축하드립니다. 9월에 결혼을 축하드려요. 핫한 신혼이시다. 축하드립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살이 확 찌더라고요. 점점 찌고 있어요. 네, 야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성재형은 특이하게 다른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찌는 타입. 그래 다이어트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쪄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좀 들쭉날쭉해요. 모델분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그때 목을 뽑듯이 누가 그거 말씀하셨는데? 심으뜸님이. 심으뜸님이 여기 턱 앉아있을 때 목을 뽑듯이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든데?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이어트가 되죠. 사실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거물이 오셨습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중이세요. 네. 그렇군. 자, 갑니다. 앞에 멘트 하나. 여기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여기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미연 씨 하고 있던데.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VMC가 해산하면서 자유의 몸이 된 프리한 래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예, 자유의 몸 프리맨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무소속이 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FA 시장에 대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대여가 나왔는데 2년 동안 지금 계속 프리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네스오의 괴물처럼 2년 전부터 FA로 떠도는 대여가 있다라는 소문도 있긴 했었죠. 떠도는 망령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라디오 올 때 직접 운전하신다고? 예, 저번부터 운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운전도 조금 했었고요. 예. 근데 보니까 지난이 아니고요. 2월 5일에 VMC 레이블 마지막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성 매진됐다고. 아무래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이었나 봐요. 다시는 이 멤버로 모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실제로 VMC라는 타이틀, 저희 회사 이름 타이틀을 걸고는 마지막 콘서트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저 이거 가고 싶은데 진짜 녹화가 있어가지고. 아니 VMC 마지막 콘서트마다 제 단독 콘서트를 좀 제 결혼식은 왜? 그게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근데 밟고 과거로 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안 오셨는지 계속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봤거든요. 그럼 작두도 마지막 공연인가요? 제가 그래서 대본 보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영원히 그냥 저는 작두맨으로 그냥 작두하겠죠. 나중에 단독할 때 꼭 가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VMC 래퍼들의 앞으로 행보 응원하고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파일럿부터 전 시즌을 함께하면서 축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감동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구척장신의 리더, 탑클래스 모델에서 탑클래스 축구 선수로 살고 있는 골대녀의 대표 성장캐 이연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척장신 주장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도 근데 현희 씨랑 이렇게 막 그 방송에서 대화를 하고 그러진 않고 뛰는 모습만 중계를 해서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별로 안 친하시다는. 네, 안 친해요. 그렇죠. 왜냐면 중계석에 있으니까. 근데 왜 다 같이 막 밥도 먹고 뭔가 오래된 프로니까 다 아니 근데 되게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께서 이게 선수들이랑 좀 그렇게 가까이 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가슴이 되게 차가운 남자더라고요. 콜드맨.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이스맨 같은. 아니 저는 이제 캐스터로서의 철칙이 선수들과 너무 이제 친해지면 편파 중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괜히 이제 사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 프로다 프로. 네, 저는 실제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윤태진 씨랑 친하니까 이제. 저희가 또 카타르에서도 만났잖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그래서 배성재 오빠는 되게 시크하신가 봐. 그랬더니 시크하신가 봐 했더니 태진이가 언니 그 정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더 친해지지 마세요라고 딱 했어요. 네, 더 친해지지 말라고. 존대 다음에 하대로 가는 스타일이라 중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크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되게 시크했어요. 아니 그렇죠. 카타르에서 내내 그 커피색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요. 그건 진짜 최악이었어요. 거기가 황사가 심해. 근데 거기다가 또 그 갈색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게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그게 열받는 게 약간 멋도 낸 것 같아서 그게 열받는 거예요. 엄청 낸 거죠. 약간이 아니라 엄청. 아니 뭐 멋을 낸 건 아니고 중동 부호 느낌. 컨셉을 잡았다. 뭐 이런 건데. 그 컨셉을 스스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경점에 가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안경점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안경점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안경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멋을 냈습니다. 그래 많이 멋냈지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이현희 씨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2년 됐다고 봐야 되겠. 3년 된 건가요? 3년 됐어요. 3년. 왜냐면 2020년 11월이었어요 그때가. 와, 그게 이제 2020 11월. 그렇죠. 2021년 설 특집을 찍기 위해서 그 전에 찍은 거니까. 그때는 뭐 이현희 씨와 구척장신 멤버들은 진짜 저한테는 그냥 제가 봤던 모든 축구 중에 제일 웃긴 사람들. 진짜 면봉 6개. 흐물흐물맨들. 그때는 이제 개벤저스, 개그맨 팀들은 원래 웃긴 분들이고 이제 모델 팀은 저에게는 정말 길고 멋있고 그야말로 시크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무게중심도 되게 높은데 무게중심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기린처럼 막 뒤뚱거리면서 공 쫓아다니고 넘어지고 막 헛발질하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저희는 솔직히 이제 도열해가지고 각 팀마다 소개를 받으면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구척장신 깃발을 휘날리면서 등장까지는 진짜 멋있었어요. 저희가 다 막 180대니까 다 이렇게 멋있게 워킹에서 들어가서 저는 되게 멋있을 줄 알았어요. 축구 경기도. 아니, 거기까지 런웨이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멋있었어요. 아니 경기하는 것도 뭘 축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망가질 일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평생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설 때 특집으로 시작했을 때는 연습을 전혀 안 하시고 아예. 그날 그래서 내 살아생전 축구공은 그날 처음 밟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리얼했구나. 사실 그게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완전히 막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가 SBS 퇴직을 논의하고 있던 기간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원으로서의 커리어가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달라 그래서 하겠다 뭐 축구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예능으로 성공해본 적도 없고 예능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 그날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겨가지고 저는 진짜 웃겼어요 그게? 아니 구척장신은 우린 다큐였어. 그러니까 우리 막 울고불고 막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죠 그게. 구척장신이 그냥 그 주유소 앞에 풍선 인형 이거처럼 이러면서 계속 축구를 하니까 와 진짜 그때처럼 깔깔거리면 중계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그걸 하면서 내가 뛰면서 이게 방송이 되겠어? 이게 되겠어?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파일럿이 대박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었죠. 네 맞아요. 최용수 감독님. 저희 파일럿 때 최진철 감독님이 하시고 그쵸. 너무 웃긴 게 그날 처음 저희를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본 아이 6명을 데리고 축구를 하셨는데 꼴찌를 했다고 경질대신 게 난 너무 웃긴 거야.
경질. 경질. 경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딱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카리스마 있는 최용수 감독님 부임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구척장신의 그 정신을 만들어 주셨죠. 뼈대를. 네, 뼈대를. 그때쯤이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 좀 쉬고 계시기도 했었고, 네, 그 도쿄올림픽 해설하고 이래서 저희랑은 친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이 해설하고 그러니까 친해서 이제 뭐 구척장신 들어왔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제가 진짜 그 팀이 무조건 제일 재밌고 제일 주인공처럼 보일 거라고. 그랬더니 미팅하고 오서는 네. 아니 뭐 여자들 다리가 여기 있어. 다리가 다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렇지. 다리들이 너무 기니까. 아니 최용수 감독이 저희 만난다고 네. 첫 만남을 찍으러 오셨는데 지하에 있는 축구 클럽이었어요. 네. 지하예요. 근데 아예 안 보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새카만 안경을 쓰고 오셨구나. 모델들 만난다고 모델들 만난다고 기분 내셨구나. 새까만 선글라스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백화점 5층 명품관 오셨구나. 그 느낌. 네. 진짜 그분은 그러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제일 웃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아는 진짜. 축구인 중에. 네,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들이 계속 바뀌다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오범석 감독님이다. 오범석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범석 감독은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네네네. 그래서 제일 이제 저희가 느꼈을 때 제일 선수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함께 뛰는 느낌. 맞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뛰고 있었는데. 네. 자, 아무튼 구척장신 멤버들이 베텐에 그동안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죠. 그랬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재밌으셨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송혜나 씨, 아이린 씨, 아이린님. 김진경 씨, 차수민 씨. 네네. 재밌는 예. 친구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주장만 안 오셨어요. 네. 근데 베텐에 한번 오고 싶으셨다고. 네. 아니 네. 친구들이 다 한 번씩 갔다 오니까 궁금한 팀원들이 거예요. 다 갔다 왔으니. 네, 뭐 별 뜻은 없었고요. 거기 뭔데 우리 팀원들이 자꾸 나가나. 뭔데? 네, 거기가 뭐 하는 궁금해서. 데인데. 거기 뭔데 자꾸 가? 네. 뭔데 왜 다들 가? 그리고 윤태진 씨도 여기 고정이었잖아요. 지금도 고정. 지금 네. 고정이시고 또 그래서 거기는 약간 우리 골대녀들의 성지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골대녀의 성지. 네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골대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재형이 이제 방송도 하고 네, 여러 네. 스포츠도 중계하고 네, 하는데 네. 만나는 분들마다 저 라디오 하는데 나오시겠어요? 이걸 무조건 한대요. DJ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분씩 오시다 그래요? 보면. 저는 근데 그 SBS에 토크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골대녀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네. 이걸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재밌고 많은데 요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장전된 거랬네. 이야기가 있네. 네, 사실은 제가 뭐 다른 방송사 라디오에도 게스트로 꽤 나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쿼터가 있어요. 약간 느낌에. 너무 SBS 골대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타방송사니까. 아무래도. 타방송은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눈치가 보였는데 저는 진짜 골대녀 이야기만 하면 3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왜냐면 우리는 매일 훈련한단 말이야. 매일매일 훈련하고 일주일에 5번 훈련하고 맞네. 한 달에 20며칠을 훈련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녹화를 해. 그리고 연습하는 게 이제 찍으러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알아서 풀 데가 없어요, 저희가. 제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나오셨을 때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훈련을 매일 한대 저는 그래서 듣고서 매일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연예인들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하루 종일 그 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5시간을 했어요. 대박이다. 이게 선수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왠지 알아요? 어제 결승전 방송이 나갔기 때문이죠. 열이 받아서 제가. 근데 이거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잖아. 나왔으니까. 어제 했다니까요. 죄송해요. 안 봐가지고. 나 안 봐서 몰라. 죄송해요. 못 봤어요. 공교롭게도 딱 저희 지금 녹음하는 날이 결승전이 방송된 다음 날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보진 못했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결과가. 잘했습니다. 진짜. 너무 저는 이게 어떻게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레전드 경기를 이렇게 하시는지가 너무 신기할 정도고 중계석에 앉아가지고. 그러고도 저희가 보통은 한 거의 2달 전께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도 진짜 재밌는 경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저희는 막 관람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놀라요. 와 이것도 막
또 이거 막 조작했다 소리 나오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극장골 계속 터지고 맞아요. 막 박진감 넘치고 드라마가 매회 막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중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정말 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찐으로 이렇게 재밌고 흥미롭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초대를 했어요. 이하늘님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본방을 보시라고요. 본방을 봐야 돼요. 보시는 분들이 아니 부척장신들만 나오셨는데 이 반응이 저한테 아니 약간 딱 그거였어 거의. 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안 보다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봐?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안 보실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아니 그 있어요. 느낌이 자기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보면 무조건 한 번 보면 완전 쭉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근데 보는 분들은 매니아층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골대녀 하고 나서는 고깃집 가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요. 고기 서비스를. 그분들이 밑반찬이 아니고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선수들이라고. 고기를 주는 거는. 근데 성재형은 아무래도 골대녀에 나오지만 선수는 아니니까 고기를 더 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첫 주문 때 많이 시켜요. 예, 첫 주문 때 항상 2배를 시키기 때문에. 제차 물어보죠. 예? 진짜 그렇게 갖다 드려요? 이렇게. 아니 얼마 전엔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데 주문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끝난 줄 알고 가보셨어요. 저기 주문 안 끝났는데 하니까 뛰어오셨어요. 엄청 대식가신가 봐요.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보통 주로 누구랑 드세요? 주로 이제 여자친구? 예? 아니 무슨 여자친구예요? 누구랑 주로 드세요? 아니 저는 보통 그 동료들이랑 저희 같이, 베텐 제작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건 녹음하다가 그 스태프들과 함께 먹고. 저도 한번 그 식사에 참여해도 될까요? 언제든지. 왜냐면 저는 영광이죠. 왜냐면 저는 메뉴가 많은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대식가는 아닌데 누가 같이 먹는 사람이 대식이면 여러 개 시킬 수 있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그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진짜 요만큼씩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보면 아시잖아요. 골대녀 때문에. 네, 골대녀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구척장신 이제 훈련 끝나면 팀원들끼리 막 해나님, 아이리님, 뭐 진경님, 수미님 다 끝나면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5분, 6분 이렇게 다 드실 텐데. 네네. 얼마 전에 저희가 회식을 했어요. 8명 회식했거든요. 네네. 215만 원 나왔어요. 아니 소고기 오마카세로 드셨나요? 아니 소고기 집이긴 했어요. 근데 8명이서 215만 원 나왔어요. 일단 모델분들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인데. 그렇죠. 저희 6명과 감독님, 코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좀 250 어떻게 나오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215만 원 나왔어요. 진짜 많이 드신 건데. 와. 진짜 많이 먹고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땡기더라고 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1인당 30 정도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힘든데. 근데 어떤 몇 분들은 조금 뭐 입맛에 안 맞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40, 20 이렇게 먹은 거야. 골고루 30은 아니에요. 8명. 거기에 약간 주류도 있었다는 거. 주류까지. 주류도 약간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 지난 시즌 폐막하고 나서 했던 그 오프 시즌에 했던 회식이어서 저희가 시즌 중에는 일체 술을 안 먹습니다. 네, 오프 시즌. 아니 사실은 드셔도 되는데 무슨 선수들도 아니고.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집에서 그 나 혼자 산다 얘기해야 되죠.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조기성 선수가 나오셨잖아요. 출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 일과를 쭉 하시고 밤에 와인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야 와인 먹어. 선수인데. 너는 안 먹잖아. 저는 안 먹는데 와인 드신다고. 그러니까 프로들도 구자철 선수도 예전에 이제 독일에서 뛰었기 때문에 독일 문화가 끝나고 가면서 맥주 한 잔씩 한대요. 맞아. 그래서 한 잔 정도. 그렇죠. 음료죠 사실은. 술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 먹는 거지. 그냥 한 잔 정도 하고 루니도 옛날에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 술 마시다 걸렸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도 그 정도 잘하면.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그 이제 막 옛날 월드컵 때 근데 이제 그 감독의 이렇게 일대기 같은 거였는데 뭐 경기가 지고 라커룸 이제 월드컵 결승에서 졌대요. 라커룸 안이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그때는 다 피죠. 그냥 선수들이. 저희 그래도 그 한혜진 주장이 있을 때는 저희 식단을 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모델 식단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뭘 먹는지 뭐 삼계탕, 뭐 갈비탕 이런 그러니까 보신되는 걸로 먹으라고. 선수 식단으로? 네. 와, 그런 거까지 찍어서.
진짜 기운 나는 거로 먹어라. 네, 그런 걸로 먹으라고. 네, 서로 메뉴를 무섭네요. 찍어서 보내고 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프로 이상이네. 완전 이게 그냥 TV 프로가 아니 예능 프로가 아니야 이건.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원래 프로로 몸 관리를 하던 분들이니까 이번에 그럼 선수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정해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구척장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시즌 스케줄에 따라서 요번 시즌엔 준비가 조금 덜 된 팀이 보이기도 하고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구척장신은 늘 에너지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과에너지. 네, 그래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 축구 선수 아닌데 일단 자기 관리의 프로시잖아요. 워낙 모델분들이. 그래서 평소에도 원래 그렇게 해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모델 일에서 축구 쪽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승부욕도 있고 몸도 계속 이렇게 에너지도 막 철철 넘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3년 차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팀이 정말 많아져서 11팀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들을 다 보면서 느낀 점은 구척장신이 제일 동질감이 제일 커요. 뭔가 근본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뭔가 뭐 배우팀도 있고 하지만 각자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그런 끈끈함이 크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서로가 완전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네, 완전한 동종업계. 네. 가장 프로 구단에 근접한 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구척장신이에요.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진짜 궁금한 게 다른 팀들은 어떻게 관리하며 훈련을 진짜 다 5일씩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그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팀마다 한 분씩 초대를 해가지고 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청취자로서 오늘은 구척장신의 주장을 모셔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오프 시즌인데 뭘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오프 시즌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조혜련 그 주장님 모셔가지고 지금 개벤저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 없나? 골대녀에? 아니 오시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만 너무 과몰입인가요? 조혜련 누님 오시면 또 안 왔다라도 한번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시면 또 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시간 되시는 분 라디오에 나와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 건 아닌데 열심히 사시는 건 아닌데 왜 그걸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이런 위치를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거 배성재 태나고 계시지만 개인 방송을 하셔가지고 개인 방송으로 골대녀의 썰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아요. 비하인드를 팟캐스트 이런 걸로 계속 하시면 골대녀 비하인드 바이 배성재 뭐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어요. 채팅창에 이현이 찐이다. 축구를 찐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현이 그러니까 모시는 게 저희는 죄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대녀에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거기 중계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걸고 모시는 게 죄송한 거죠. 약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안 불러주시나. 그래요? 저는 괜히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저희 친정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친정이잖아요. 스트레스에서 부른다면요. 네, 언제든지 달려와야죠.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먼저 다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축구를 그러면 그 전에는 아예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만큼 월드컵 보는 월드컵 보고 그냥 국대 축구 응원하고 그 정도.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그냥 2002년 전에는 관심 없었다가 2002년에 제가 딱 2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이제 축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이제 룰도 배우고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골대녀 한 다음에 뭐 달라지셨나요? 축구를 완전 달라졌죠. 지금 막 페리시치 막 벤탄쿠르 막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 이름 쫙 알고 뭐 이게 뭐 오프사이드 당연히 알고 막 저기서 한번 접었어야지 이런 것들 그거 보면서는 나와요. 저는 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소위 남자들이 방구석 이렇게 해설하듯이 해설 다 하죠. 그렇게 됐죠. 저도 같이.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번 월드컵 보시면서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재밌었죠. 보이고 이제 누가 누군지 아니까 네, 너무 재밌었죠. 네. 골대녀가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저도 중계석에 있지만 시청자 마인드로 보거든요. 축구를 원래 좋아하던 남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대단한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에 저렇게 막 죽기사기를 하는 모습이 그게 감동이거든요. 사실 와 나처럼 축구를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가장 동떨어진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모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감동 포인트거든요. 5일간의 훈련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달에 20일 이상 이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아무튼 용돈 받아야 돼 솔직히. SBS에 용돈 이거 월급제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선수 계약처럼 월급제로 해야 돼요. 네. 그 축구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동네 그냥 마음 한 사람끼리 하다가 그게 이제 FC로 풋볼 클럽으로 불린 거고. 맞아, 그게 150년 지나니까 이렇게 프로 구단이 된 건데. 맞아, 모르죠. 네, 그렇게 좀. 통 크게 한번 SBS계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정말 치열해질 거예요. 부상도 나오고 이제 부상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그렇죠. 저희 정말 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잘 되니까 사장님이 상금 액수를 엄청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올릴만하지. 저희 그 215만 원 회식도 그 사장님 주신 상금으로 유용하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준우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금이 큽니다. 좋다 좋아. 자 어쨌든 저희가 대본이 필요가 없었네요. 한 개만 질문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속사포로 떠들어댔네요.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로 넉살 씨의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30초 안에 넉살 씨가 프로필을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님에게 커피를 3, 2, 1 이현이 1983년생 학창시절 공부만 하던 모범생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입학. 대학교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던 중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서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고 177에 큰 키를 내세워 2005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전 본선까지 진출하면서 이를 계기로 모델을 시작했고요. 샤땡구땡, 페라가땡, 에르메땡 등 유명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 4대 컬렉션을 사면서 대한민국 탑모델로 활동. 그러던 중 4대사 미팅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2012년 결혼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고 본업인 모델은 물론 얘는 골 때리는 그녀들과 동상이몽을 출연하면서 작년 연예당 세계 부문 수상을 하며 모델 테이너로서 그리고 축구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28초. 28초. 와, 정확하다. 야. 아니,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래퍼는 래퍼네요. 발음이 진짜 다 들려. 모든 단어가 음절음절이 다 들렸어요. 이건 사실 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수다맨 같은 타입이었어요. 아니 원래 빠르고 그리고 깐죽깐죽거리는 목소리라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찢었대. 찢었다가 아니라 찢었다고. 이런 또 설명을 오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최초의 랩네임이 학창 시절에 그 팻플로우였어요. 그래서 반려 래퍼라고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지한 발언이네요. 죄송해요.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죠. 그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 넉살 씨를 그렇죠. 오늘 결혼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잘 짓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가겠습니다. 야, 이 포텐셜. 오늘 게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토크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잠깐 토크했는데 일부 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그래요? 예. 벌써. 그럼 저희 게임 해야 돼요? 어쨌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대학교 이야기가 항상 프로필에 꼭 따라 붙는데 공부를 원래 엄청 잘하셨다고. 학창 시절에.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살면서 이 모델이 되기 전까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뭐 남들 다 하던 뭐 학창 시절 연애도 안 해봤고 뭐 아무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때도 근데 뭔가 연예인의 포스나 이런 건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뭐 주변에서 뭐 해보란 소리도 없었고. 지금도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이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촬영되는 모습을 보는데 성재형이랑 제가 양옆에 있으니까 제 머리가 거의 소멸하기 직전 사이즈가. 이현희님이 머리가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성재형이랑 지금 약간 그래픽이 좀 잘못된 그래픽처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마를 내리고 가리고 있는데도 얼굴 크기가 왜 거리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원래 사이드는 이렇게 그 크게 보이니까 또 이렇게 위해 주시기까지. 네, 저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넉살형 왜 이렇게 부었냐고. 찐 거. 왜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살.
약간 신혼이라 그래요. 신혼이라. 아 신혼 저는 섀도우 복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아까도 우렁각 씨 얘기도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예? 아니 뭐 숨겨둔 뭐 뭘 숨겨요? 숨겨둔 와이프, 숨겨둔 결혼식, 숨겨둔 와이프, 네, 숨겨진 결혼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아 저는 그냥 왜요?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저는 세상 모든 게 맛있습니다. 진짜. 자, 아무튼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 그럼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간 것도 그냥 어쩌더니 갔는데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취직을 하려면 상경계를 가야 된다. 상경계를 가야 취직이 된다 해서 그냥 경제를 선택을 했는데 와, 어려운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그냥 회사원으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인생이 나는 앞으로 그럼 방학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생 때 방학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남들은 뭐 유럽 여행 가듯이 나도 뭘 해보자. 그러니까 경험을 삼아서 한번 나가보자. 키가 크니까 해서 슈퍼모델 선발대회 SBS였어요. 그래서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원서를 딱 냈는데 서류가 붙어버렸어. 그 원서 내실 때만 해도 여기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축구하고 있어. 동상이몽 이러실 줄 진짜 몰랐어요. 그때 진짜. 그 모델 원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왜냐면 그때 그걸 넣어서 만약에 예선이라도 붙으면 저는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취직할 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오히려 그냥 경력 한 줄로 하려고. 왜냐면 스펙으로 옛날에는 그런 대외 활동 스펙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뭐 해외 봉사 활동 한 줄, 뭐 한 줄, 인턴 한 줄, 뭐 이런 거 동아리 활동. 그래서 그 중에 한 줄로 SBS 슈퍼모델 선발대 본선 진출 이러면은 이렇게 뽑을 때 엄청나죠. 같은 스펙의 대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친구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모델 일도 했어.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나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본선 진출하고 상까지 받게 돼가지고 상 받고 그날이 정확히 2005년 11월 25일이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SBS에서 생방을 했어요. 그거를. 와, 그렇죠. 그럴 때죠. 맞네. 생방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하고 뒤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인하자고 지금 저희 대표님이 나랑 계약하자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그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SBS의 딸이네요. 진짜.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 저를 발굴해 주셨죠 SBS가. 네. 그때 SBS 그 슈퍼모델 선발대 하던 분들도 미래 골대녀를 하고 동상이몽 MC하고 막 연예대상 MC하고 이런 건 상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엄청난 SBS의 아웃풋입니다. 그냥 그저 사실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 그냥 스펙 한 줄 제대로 멋진 거 하나 올려놓으면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빅 사이닝이었네. 빅 사이닝. 맞았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죠.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바로 졸업하는 나이에 선발대. 이때가 약간 SBS의 그 뭐랄까 그 아들과 딸이 딱 그 들어온 황금기라고 봐야겠네요. 2005년에 들어오셨어요? 2006년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시기네. SBS의 연도가 다른데 그냥. 연도가 다른데 0506 시즌. 0506 시즌. 0506 시즌. 야, 너무 좀. 저 2005년 졸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SBS 황금기 그때 비기닝이네요. 그러네요. 0506 시즌. 잘 엮어. 0506 시즌. 이렇게 남매가 만났습니다. 쓱 집어넣네요. 근데 그 패션 모델로서 넉살 씨의 패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갑자기 아니 유명하시잖아요. 갑자기 왜 모자 썼어요? 아니 너무 머리가 간지러워서 덜 말라가지고 자꾸 엉망진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덜 마른 채로 모자 쓰면 탈모 와요. 빨리 벗어야겠다. 큰일 뻔했네. 아니 근데 넉살 씨는 본인의 그 딱 패션 스타일이 뚜렷하게 있으시잖아요. 그 사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걸 좋아해서 저도 뭐 후드나 그냥 그런 걸 많이 입는 편이죠. 의도하신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딱 넉살 씨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모자 항상 쓰시고. 모자는 오래됐죠. 모자를 워낙 좋아해서 모자는 많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자 연예인들도 일정 길이 머리가 되면은 넉살 존이다, 넉살 스타일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패션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패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헤어스타일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양락 선생님을 보낸 거예요. 맞아. 최양락 형님 얘기가 그 자리를 꿰찼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넉살 다음에 최양락 선생님이 형님이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뭔가 되게 유쾌해지긴 하네요. 예. 양락존을 넉살존으로 바꿔버린 거 대단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네. 그렇지. 양락님은 이제 쫙 펴진 이제 그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머리로. 예. 저는 아무튼 패션. 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이런 리스펙트를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길을 쭉 파는 거. 네. 패션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패션이요? 예. 패션도 늘 쓱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편안한 스타일. 그냥 집 앞에 마트 나오듯이 방송국을 와도 그냥 집 앞 슈퍼 나오듯이. 그게 저는 그 래퍼만의 여유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자 좀 다시 써도 될까요? 약간 부끄러워지려고 해서 모자 다시 얹고. 예. 아 베타니콜 마트다. 아니 네. 저만 얘기하지 말고 좀 우리 베디도 한번 좀. 저는 근데 항상 깔끔한 스타일로 그냥 그 원톤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옛날에 글을 개인적으로도 모를 때부터 예전부터 글을, 예. 2006년 SBS에 등장했을 때부터 저분은 욕심이 있다. 욕심이요? 그러니까 패션에 뭔가 이렇게 패션에 욕망이 있는데 나 패션 하고 싶다. 욕망이 있다. 패션에 약간의 욕망이 있어. 근데 잘 몰라. 근데 그러니까 욕망은 뒤틀린 있는데 욕망이다. 예, 뒤틀린 예. 욕망. 욕망이 막 있어서 막 예. 관심이 있으신데 그래서 되게 잘 휘둘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전문가 이거 너무 잘 어울려 하면은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실 스타일. 네. 근데 옛날을 알고 계신 게 신기해요. 저도 맞아요. 옛날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방송이란 걸 처음 해보니까 이제 신경 많이 쓰이죠.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마네킹이 괜찮은데? 그 자리를 주세요. 그 영화에서 예. 보면은 그거 주인공이 들어가면 마네킹이 싹 벗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네, 거지. 그런 예. 식으로. 아. 네, 그런 거 같았어요. 본인의 스타일이 뚜렷하기보다는 예. 휘둘리는 타입. 옆에서 이거 어울릴 것 같아. 오늘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봤으나. 옷 쉽게 팔 수 있는 스타일. 아. 네. 이게 근데 진짜 정말- 오늘 많이 타격 입네요. 예. 아니 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진실된 얘기였어요. 그냥 제가 평소 느꼈던 거. 정말 근데 솔직하게 귀한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자, 선글라스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선글라스가. 아니요, 그 컨셉은 좋았어요. 그 중동에서의 그렇죠. 그 선글라스. 중동 부호. 네, 중동 부호. 너무 싫었어 전. 꾸민 그 기분이. 자, 어쨌든 오늘 준비한 질문을 거의 소화를 못하고 지금 이따 게임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예,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꼭 좀 토크로 모실게요. 네. 상 받으신 것도 막 있고 할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너무 많은데 근데 네. 이미 워낙 SBS의 딸로 네. 예,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소식들은 다 알려졌고 베텐이 한 번 더 얘기해서 다시 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알짜배기 얘기들이 역시 그렇죠. SBS에서 또 모델도 시작하셨고 맞아요.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이대 나온 여자 그렇죠. 타짜에 나오는 그 대사를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마피아 네. 게임 들어갔다가 네. 혹시 뭐 게임이 빨리 끝나면 또 알겠습니다. 자녀 토크를 하고 네. 3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되는지 윤태진 씨가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피아도 잘하실 것 같아. 야 비하인 토크를 하고 싶으셨구나. 다들 네, 근데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하인드 토크 하고 싶으셨는데 많이 안 하셨어요. 비하인드 많이 토크는 못했어요. 많이 안 하시고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그래.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 저희는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하나도 흐름에 하나도 안 맞고. 재밌었어요. 저희 예. 흐름이 없어요. 네. 그 진짜 오프닝만 1시간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와. 근데 그 구척장신 나오셨을 때마다 이런 텐션이셨어요 거의. 그랬어요? 네, 막 우리는 막 진짜 훈련한다 매일 거의 하고. 맞아요. 약간 전사 같은 느낌으로. 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뭘 위해서. 근데 그 서사가 저는 뭐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다 보이죠. 딱 보고 수근이 형이랑 다 얘기하거든요. 저 팀은 이번 시즌에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혹은 저 팀 장난 아니다. 예. 구척장신이 매 시즌 이제 볼 때마다 항상 강팀으로 유지가 되는 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멤버가 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그게 맞아, 마음가짐이 좀 팀 컬러가 생겼구나. 실제 축구팀도 맞아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통의 강호로 가는 팀이 있고 맞아. 선수 한 명 빠지면 와르르 맞아, 무너지는 맞아. 감독 바뀌면 와르르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승현 씨 드렸어요?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너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3인 마피아가 좀 오랜만인데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전 못해요. 거짓말 못하시고. 진짜 못해요. 게임을 아시다시피 예.
저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일희일비의 끝이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최고로 일희일비하는 사람. 일단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자, 한 명에게만 마피아 쓰여 있고요. 주제는 내가 참 독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 이게 토크 주제고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아마 더 쓰여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지목 전까지 그렇죠. 어떻게든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좀 편하죠. 말이 좀 지금 약간 왜 이렇게 혹시 뭐 지금 물컵입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컵이에요. 물이에요. 물통에다가 넣었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종이를 되게 지금 그냥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예. 아니 그 마피아 통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조미료 이렇게 막 하시듯이 막 계속 꾸깃꾸깃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증거인멸을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진짜 시민인데 넣은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현희 씨. 내가 정말 독하다고 느꼈을 때. 예, 아예. 촉은 혹시 어때? 지금 양쪽에 누가 좀 법인처럼 보이시는지. 이분이요. 저요? 네. 왜요? 왜냐면 쓸데없이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를 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해요. 네.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하긴 해요. 루틴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 편하잖아요. 자기가 마피아 될 때도. 그렇죠. 마피아 될 때는 그걸 딱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이 됐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분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인데 예. 이분은 아닌 것 같아. 넉살 씨는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너무 시민 같아요. 어딜 와서 제일 음흉해 보이잖아요. 제가요? 눈빛이. 그냥 시민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완전 시민이고 저는 느낌상 네. 이게 빠뜨리신 게 조금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당황하셨을 때 빠뜨리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오늘은 또 사회마피 하니까 좀 신중히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저는 뭐 촉을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요? 열받아. 예? 뭐 말씀하세요. 왜? 우리 다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네. 오늘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인 거야 본인. 아니 뭘 줘요?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네. 그게 열받는 거죠. 이제. 오늘 저는 거의 중계석이에요. 다 보입니다. 여기 앉으니까. 좋아요. 네, 해보세요. 매일 거기 앉는 사람이. 네, 아직 해보세요. 자, 그러면 2부에 게임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뭐 그 미션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야지 미션 할 수 있습니다. 2부로 가야지. 네. 계속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 풋살. 고할래요? 예. 그 고할래는 개인 훈련을 하고 이제 단체 훈련은 또 과천에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하는 것도 다 비용인데. 저희가 다 내요. 마이너스.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코치님들도 저희가 비용이고 다 배관도 네. 비용인데. 다 저희가 내요. 심지어 이제 저는 감당이 되는데 네네. 이제 막 들어온 그쵸. 친구들이나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감당이 돼도 안 돼도 그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나운서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야말로 진짜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구축장 씨처럼 진짜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매일 하신다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장난 안 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거의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요 식으로 하고 있고. 어디랑 좀 이렇게 협업이 안 되나? 그렇게 오래 한 프로고 축구 이렇게 막 대여해주고 이런 걸로 해서 광고도 하고. 네, 근데 그 어디도 주 5회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주 5회면 전용 구장이니까. 전용 훈련장. 그렇네. 네, 그죠. 맨유 전용 훈련장 이런 것처럼. 잔디를 심어야겠네요. 어디 마당에다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체 훈련은 이제 SBS 지원이 나와요. 그 단체 훈련 저희 전용 구장 있잖아요. 예. 강화도나 이렇게 전용 구장에서 하는 거는 구장비도 안 나오고 그 코치님 뭐 다 감독님이 오시면은 다 훈련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부족해. 그럼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강화도에서 단체 훈련 3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자신에게. 왜요? 그래서 고할래에 가서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 훈련 3시간을 오전에 하고 또 바로 하면은 효율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4시간을 쉬었어요.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가서 6시부터 2시간을 했어요. 그냥 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밖에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히려 피로골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까지 하시잖아요. 또 다음에. 진짜 저 감사한 게 제가 평생 뭐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모델 하면서도 그 모델 중에서도 좀 안 찌는 체질이에요. 체질 자체가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고 해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축구를 하면서 내가 몸이 되게 튼튼하구나. 그래서 한 번도 뭐 삔 적도 없고 금간 적도 없고 부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부상이. 은근 금강불개 스타일. 부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축구 선수 최고의 재능이거든요. 네. 부상 안 당하는 재능. 아 그래요? 네. 축구 선수 최고의 재능이 부상 안 당하는 거. 네. 유리 몸들이 꼭 있어요. 있죠. 엄청 잘하는데 꼭 한 번 쓰러지면 한 시즌 날리고. 그래서 막 일찍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많이 다치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 독일의 다이슬러 뭐 이런 선수 막 30 전에 은퇴하고 최고 재능이었는데. 그런 선수도 다이슬러 축구 교실 잘 되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요새 축구 교실들이 너무 잘 돼요. 저희 아들이 8살인데 축구 교실을 보낼 데가 없어요. 다 꽉 차서. 진짜로? 네, 진짜로. 아니 왜냐면 요즘에 애기들이 학교를 이제 가면은 축구를 잘해야지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야, 진짜 축구 얘기를 이렇게 모델들과 했다니 세상이 이렇게 바뀐 눈빛이 진짜예요, 진짜. 자, 간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의 감동의 서사를 이뤄낸 성장캐 골대녀 에이스 구척장신의 리더 이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베텐의 에이스죠. 육척단신 래퍼 넉살 씨도 나와 있습니다. 인신공격은 조금 써 있는 거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몸신자잖아요. 몸신자 이거. 네. 육척단신. 마음심자인가 인신인가 모르겠네. 에이스 아닙니까 에이스? 예. 에이스로도 써 있나요? 그럼요. 예. 베텐의 에이스. 그럼 기분 풀겠습니다. 이거는 그 라인 맞추려고. 어디가 베이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싫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게임을 가볼 텐데 일단 토크 내가 참 독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거를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독한 게 있긴 있죠. 언제 다 가장 독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 자신을 몰아넣었던 쇼미더머니 때. 제가 처음 이제 2번을 참가했는데 2 때는 뭐 그냥 일찍 떨어져서 본선 무대 이렇게 밟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6 때 이제 나가고 나서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구나. 독해질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독하다기보다는 몰아 넣으면 거기서 상황에. 그래도 해내는구나, 내가 해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면. 그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여요? 그 쇼미더머니는? 제가 지금은 분명히 좋아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왜 그걸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 예선 때 제가 6 때 26시간 정도 꽤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참가자를 하고 2 때다. 2 때.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이죠. 6 때는 그러지 않았고 2 때는 제가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체육관 심사를 하잖아요. 체육관 심사에서 하고 또 2차, 3차까지 체육관 심사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깨 있는 시간 26시간이었어요. 이렇게도 인간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데 이제 툭 치면 랩이 나오는 거죠. 준비한 게. 방송놈들 엄청 욕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이런 거구나 했죠. 방송을 모르니까 욕을 할 수 없어요. 원래. 지금이라면 엄청 욕하고 막 들고 이러는. SNS에 올리고 이랬을 텐데. 공기가 일어나죠. 방송국 디스랩 쓰고 막. 그래서 그때는 근데 사실 이제 정립이 안 됐을 때고 프로가. 그렇구나. 2 때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6 때는 제가 그 본선을 할 때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때도 또 다른 걱정 때문에. 가사가 머리에서 끝없이 계속 돌아요. 본선 하려면은 그쵸.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어요. 2주 동안 준비를 하고 곡도 만드니까. 근데 막 진짜 막 계속 끝없이 생각하니까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계속. 잠을 못 자죠. 계속 그리고 막 그 건선처럼 막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고 계속 간질간질하고. 그때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막 거의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공연은 리허설은 새벽 6시인데 본 공연은 저녁 7, 8시니까 리허설하고도 잠도 못 자. 막 또 막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본선을 쭉 다 했었죠. 그때. 보이는 거 말고도 뒤에 엄청 뭐가 많네요. 아무래도 그때 저는 이제 긴장을 원래 워낙 많이 하는 타입이라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그 극한의 상황에서 랩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미 사실 맨정신이 아니죠 거의 공연할 때쯤에는. 그건 진짜 독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저도 일단 올라갔으니까 무대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뭐 요 정도면은 내 인지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점 그때 한번 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하게 간다. 놀토하고 배트나면서 그렇게 뭔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고 길게. 가늘고 길게 왜냐면 계속 오래오래. 뭐 하루에 4시간 치자고 랩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본주의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느꼈죠.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근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다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 시즌에 프로듀서로 나갔는데 그거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막 모든 걸 걸고서 나온 친구인데 이걸 또 어떻게 뭐 해줘야 되니까. 그 모든 이제 스트레스가 참가자일 땐 저만 그냥 못하면 망하면 되는데. 쇼미더머니를 할 때 그때가 제일 좀 독했고 그 다음에는 텐션을 조금 떨어뜨리고. 텐션이란 게 없어졌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 뭐 가사 좀 틀리면 어떠냐. 노 텐션. 인생의 딱 영광의 시대 그때 한번. 한 번이면 족하죠. 얼마나 영광의 트로피를 들어올려야 됩니까 인생에서. 지금은 이제 그때 그렇게 빡세게 빡 하고 근데 되게 안 좋은 게 있어 단점이. 그렇게 가사를 엄청 많이 제가 그때 회사 앨범도 하느라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가사를 막 하루에 막 2-3개씩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번아웃이 좀 길게 왔어요. 몇 년 동안 가사를 못 써. 그런 상태까지 갔었죠. 저 근데 래퍼님들한테 궁금한 게 가사를 여러 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가사랑 다른 노래 가사랑 헷갈릴 때는 없어요? 많죠. 요즘엔 이제 거의 뭐 바보죠. 다 섞여요? 이게 막 근데 섞이진 않는데 막 어버버거리는 경우가 가끔 이제. 근데 이 노래를 하다가 다른 노래 가사인데 그냥 아닌 척 스르륵 넘어간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술에 많이 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맨정신에는 그냥 어버버거리지 갑자기 다른 가사가 그 곡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군요. 보통 부모님 노래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게 맞아. 근데 이제 막 곡이 많은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워낙 많은 멜로디를 소화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 랩은 근데 그렇게는 알고리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고리즘 전혀 몰라서. 네네. 자 그러면 일단 현희 씨의 독하다고 느꼈을 때. 전 요즘 요즘 축구하면서 골대녀를 하면서 저는 평생 골대녀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면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 관리도 하시고 사실 모델도 관리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냥 원래 말랐던 사람이었고 그냥 평생 말랐었어요. 그냥 체질도.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좀 편하게 그냥 학창 시절도 막 난 뭐가 될 거야 이런 그런 막 열망 욕망 이런 게 없었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해야지 해서 그냥 하다가 그냥 대학교 간 거고 대학교에서 너 취직해야지 해서 그냥 학과도 선택을 한 거고. 근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화여대를 갈 수가 있는 사람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델도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혜진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혜진 씨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델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뭔가 되고 나서는 물론 관리를 계속 해야겠지만 이 모델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키도 있고 키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냥 타고나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뭐 래퍼도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뭐 의사 변호사 뭐 다 가수 연기자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게 꿈이라면. 아나운서 좀 타고나야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실 때 제발 시간을 드리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다른 직업들은 타고난 거 뭐 10%. 뭐 90%는 노력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미로 태어나서 코끼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델은 거의 98% 정도는 그냥 그렇게
그냥 길쭉하게 태어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랩은 사실 네. 음악도 노래도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난 모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모델에도 너무 개미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도 굉장히 레인지가 커서. 모두가 모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델은 이제 런웨이 모델. 그러니까 그 하이패션 무대에서는 런웨이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면봉같이 태어나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거는 면봉같이 태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나 너무 이걸 하고 싶어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골대녀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냥 파일럿 때 그렇게 막 희청희청 막 코스모스처럼 쓰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정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아니 내가 왜 이거 이렇게 힘든 걸 왜 해야 돼? 막 했는데 이제 한혜진 선배님이 저희를 정신무장을 이 모델들은 아예 DNA에 열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를 엄청 자극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엄청 했어요. 자극을. 모델분들은 뭔가 그런 그러니까 뭐 악바리 근성이라든지 없어요. 진짜 대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악바리 엄청 악바리 태어났더니 그렇게 생긴 주우재 씨 보세요. 악이 있어 보여요? 주우재는 저는 주우재가 특이한 줄 알았어요. 아니 보통 다 주우재 씨 같은 사람들이요 다. 근데 모델들 중에 놀라운 사실은 모델들 중에 주우재 씨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였는데 많이 하긴 하세요. 주우재 씨도 그거 인정해요. 왜냐면 주우재 씨보다 더 키 크고 더 막 프로포션 말이 안 되고 이런 남자 모델들 정말 많거든요. 네.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다들 태어났거든. 그래서 그런 DNA가 우리 직업을 하면서 없었기 때문에 혜진 선배가 저희를 그 구척의 정신을 만들면서 한혜진이라는 이 목표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야, 한 것은. 너네 자존심 상하면 나를 이겨라. 구척의 어머니. 이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혜진 누나랑 예전에 방송 끝나고 한번 이렇게 뭐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혜진 누나는 약간 좀 파이팅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TV를 통해서 본 모델이 한혜진 씨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관리하고 엄청 노력하고 이런 게 느껴졌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본 모델들은 구척장신들이니까 그쵸.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에너지가 넘쳐서 모델들은 저렇구나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반대네요. 그래서 진짜 모델 풀에서 구척장신을 할 만한 선수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누구를 한 명을 스카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뭐 축구고 포텐셜이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열심히 정신력이 멘탈.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발기술은 그 다음 문제고 이 사람의 DNA가 얼만큼 독해질 수 있는가. 이거 몰랐네 저도. 근데 들을수록 약간 화가 치미네요. 저처럼 태어난 저처럼 개미 정말 작게 뭔가 대신 훌륭한 랩을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음악을 하시잖아요. 가사만 한 20년을 썼거든요. 근데 딱 한 10년째 제가 가사를 썼을 때쯤 무슨 말을 할 수 이제야 내가 쓰고 싶은 가사가 뭔지 알겠다 이걸 깨달았는데 여기 이제 딱 일어나 보니까 너 다리가 긴데 오늘 좀 옷 입고 걸어 한번 볼까 이러시다가 근데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또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필수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좀 비교적 그런 독함이 없었는데 살면서는 근데 이 축구를 하면서 와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그 없었던 승부욕이 일어나. 네네네. 어쩜 이렇게 어렵고 안 될 수가 있지? 뭐 했는데 그리고 그냥 쭉 안 됐으면 저도 그냥 포기하고 하차했겠죠. 근데 진짜 막 하루에 뭐 저는 진짜 파일럿이랑 시즌 1 때까지는 계속 하루 4시간씩은 계속 했어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은 그냥 꼬박꼬박 그냥 제 루틴처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제 패스가 되네? 드리블이 되네? 슈팅도 되네? 이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속 하는 내 자신을 보고 나 좀 독하다.
네, 그걸 느꼈죠. 야, 축구가 모델들한테 오히려 독한 그 아이템이 된 거네요. 맞아요. 승부욕의 그 케이지에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생긴 거죠. 맞아, 전혀 없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원래 승부욕으로 이글이글 하는 분들이 축구라는 걸 하면서 옮겨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쪽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오히려 주재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헐렁할까? 흔치 않아. 왜 이렇게 허수아비 같을까? 모델계에서는 욕망 덩어리예요. 가장 열심히 사는 독한 남자예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너무 신기한 얘기여가지고. 의외다. 자. 배성재 씨는 안 해요? 저는 뭐 독하다고, 네. 저는 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많지 않고, 저는 그야말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이어트 할 때 좀 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이제 지금 보니까 안 독하신 거예요. 요즘은 마피아네. 요즘은 조금 독했다가 왜 마피아예요? 아유 거짓말로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니 자주 뺐으니까 인생에서. 저는 다이어트를 전 자주 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지금처럼 풀어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해야겠다 이러면 한 달 정도를 진짜 독하게 가거든요. 고작 한 달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식단을 하세요? 아니면 운동을 독하게 하세요? 매번 바뀌어요. 저는 현미밥 다이어트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있고 운동 PT로 어마어마할 때 있고 수영할 때 있고 막 그런데. 그럼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해봤다 한 다이어트 제일 심하게. 제가 SBS 들어올 때 SBS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그때 제가 KBS 있을 때였는데 그때 살이 엄청 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아나운서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정도였는데 말이 안 되니까 신인 아나운서가 무슨 저렇게 살이 쪄 있어 이런 식으로 놀랐어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인가? 네, 근데 이제 SBS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빼기 시작할 때 제가 김밥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김밥? 네. 김밥은 살찌는 대표적인 살찌는 음식인데. 마피아에 잡아넣어. 아니 진짜로. 김밥 다이어트. 김밥을 먹었다고요? 베디 오늘 왜 이래요 정말? 아니 진짜라니까. 김밥을 먹고 살 뺐다고요? 플레인 김밥만 한 끼에 딱 한 줄. 한 끼 그 세 끼를 다 먹었어요 김밥. 네. 아니, 너무 웃긴 게 플레인 김밥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웃기지 않아요? 햄도 들었지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뭐 치즈나 참치, 소고기 이런 건 안 들어있고 딱 그냥 야채 김밥이라는 채소만 그렇죠. 야채 김밥이죠. 어디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김밥 다이어트 뭐 아니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김밥만 먹. 그러면은 배성재 씨는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네.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보면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찌는 체질이야. PT 선생님이랑 모델 체형이었어. 먹는 거에 비해 안 쪄. 나 모델일지도? 근데 아니야 그건 못 받겠어요. 옛날 안드레님 선생님이 저보고 그땐 제가 좀 빠졌을 때였거든요. 좋으시다고. 예. 다음에 한번 다 좋으시다고. 그런가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PT 선생님도 그래요.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 되게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인데. 그러니까. 너무 먹고 밤에 먹는 게 문제다. 오늘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한. 무슨 소리 하시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라고 했다고. 아니 하루 3끼를 김밥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야식을 안 먹고 뭐 한잔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정상적으로 삼시세끼를 그냥 어느 정도만 많이 먹어도 살이 잘 빠져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거짓말 같아. 아니요. 그래서 그때 김밥을 제가 그 KBS에서 퇴근하다가 그 천국 그 집을 딱 보고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왜냐면 뭐 다이어트 식품을 굳이 사는 것보다 저걸 사서 딱 저게 영양 그 균형이 맞아 보이니까 채소 있고 밥 있고 김 있고 염분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저걸 한 줄씩만 딱 먹고 했는데 그때 정말. 그래서 얼마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15kg 정도 뺐어요. 우와! 그러니까 모델 체형이야. 김밥을 3끼를 먹고 뺄 수가 없어. 그게 열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대충 생각해서 김밥 먹으면 빠지겠는데 이 생각이 근데 뭔가 열받아. 실제로 빠졌다니까. 그리고 SBS 합격해서 SBS를 구한 거 아닙니까? 예? 구했다고요? SBS를 구하셨다고? 구하기까지? 제가 왔기 때문에. 구하기까지? SBS 위기에 처했었나요? 그런데 위기가 먼저 있으니까. 아니, 그때 입사 시험 볼 때 난리였어요. 자네 축구 캐스트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렇고요. 이 정도로 내가 참 독하다고 느껴질 때를 나눠봤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는 뭐 단어고 자시고보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뻥쳐도 되죠. 다 거짓말이야. 뻥쳐도 되죠. 아니 김밥 완전 안 이거는 너무. 진짜라니까. 근데 저렇게 단어를 말할 사람이 아닌데 단순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진짜니까 얘기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거짓말 같아. 그거부터가 뭐
저가 가장 독하다고 생각한 거는 다이어트 때입니다. 또 저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배성재 형님이, 배성재 형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는 텐션 없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유가 네. 쪽지를 뽑는 순간 범인을 알았어요. 네. 어떻게요? 현희 씨입니다. 제가요? 예. 왜요? 현희 씨의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모습을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근데 오늘 어쨌든 토크도 재밌고. 근데 만약에 그게 마피아면은 정말 너무나 순수하신 분. 그러니까 근데 현희 씨는 제가 딴 건 대화는 많이 안 해봤지만 표정 변화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볼 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그 얼굴 표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근데 떨면서 결국 물컵에 넣으셨어요. 종이를. 그래서 근데 지금 근데 자 그게 부정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해도 돼요? 반반을 했는데 반반 치킨 치킨이에요. 양념밥 프라이드 반. 아니 너무 제가 마피아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엄청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보기. 왜냐면 저는 지시를 아예 생각을 못했으니까. 다이어트가 좀 너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말씀하실 때 너무 이 대화랑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를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넉살 씨가? 네, 넉살 뭐요? 씨가 건선? 건선이 갑자기 전 건선이 아니 봤어요. 가사가 너무 밤에 나를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자요. 마치 건선처럼. 아니 건선이 이 스트레스성 건선이 생겨요. 원래 잠을 못 자서 전 지금도 잠을 못 자잖아요. 몸이 가려요. 그러니까 잘 안 씻으면은 건선이 생겨요. 잘 씻어 생기는 거예요. 정정해 주세요. 이게 건조하다 못해 나중에 심해지면 뻘겋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니 마치 라이 건선이 아니고 진짜로 잠을 못 자니까 건선이 그런 거예요? 인간에서 건선이라는 단어 안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건선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특이한 단어고 그래서 저는 뭐 넉살이라면 개미 코끼리? 개미가 오늘 코끼리 개미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지시한데 개미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듣다가 저희는 이렇게 태어났다는데 제가 욱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그 작은 그게 항상 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작지 않으시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래요? 지금 작아요 선생님. 안 작으신데. 이것도 올렸어. 그만. 저는 개미랑 코끼리 뭐 이 정도가 좀 뜬금없는 비유 같아. 왜냐면 뭐 개미를 태어나서 코끼리가 될 수 없다. 여기에는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되거든요. 그거 아무거나 갖다 넣는 게 지렁이로 태어나서 뭐 저기 지렁이는 기린이 될 수도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렁이 기린 말이 안 되잖아요. 개미와 코끼리가 맞지. 개미 코끼리가 세트인가요? 세트죠. 왜요? 작은 거에 대명사, 큰 거에 대명사. 뭘? 넉살과 배성재 같은 거예요. 작은 사람 큰 사람. 근데 저는 배성재 씨 같아요. 저도 왜냐면 확실히 배성재 씨 다이어트부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지시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제 시험은 뭐죠? 시험? 입사 시험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SBS에 들어와서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저 정도로 추리하는 거 보니까 넉살 씨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첫 촉으로 아까 얘기 안 했던 이유가 현희 씨의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게 만약 마피아를 보고서 그 정도로 떠오셨다면 이 게임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까 덩크슛 못 보셨어요? 내가 떨었어요? 아니 이렇게 넣으셨어요 여기다가. 아니 넣기 전에 이미 종이 전에 막. 혹시 이 형태의 쪽지로 접으실 줄 모르시나요 혹시? 아니 똑같이 접으려고 했는데 젖어 있어 아직도. 제가 볶음밥에다가 김가루 뿌릴 때 저러거든요. 저런 식으로 부벼서. 근데 오늘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현희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끼케야 면봉. 뭐 DNA 루티. 면봉이 있었구나. 근데 면봉은 제가 그냥 오프닝 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라서 파일럿 때 우리 면봉 6명이었다 이런 얘기했던 거여가지고 맞아. 그리고 진짜 저면은 너무 티나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가끔 이런 분들이 80% 이상 마피아셨어요. 달달달달 떨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으니까. 그치. 뭐지? 저는 현희 씨라고. 김밥 나는 김밥인 것 같아요. 김밥 정도를. 근데 좀 저도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김밥 다이어트를 하루 세 끼를 다 김밥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느끼기에 완전식품인 김밥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김밥인 것 같아.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현희 씨라고 지금 거의 99% 확신하고 있는데 단어를 제가 못 들었네요. 없으니까요. 아니 너무 확실한 불안 증세였는데. 없으니까. 루틴, DNA, 뭐 패스 드리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패스 그건 나올 법한. 예, 근데 패스 드리블 이런 거는 너무 쉬울 테니 아마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DNA도 아닐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다이어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빨리 그냥 지목해요, 빨리 죽여요. 아니 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근데 왜 손을 왜 그랬어요? 근데 손을 왜 그랬지? 잠깐만,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꼭 100%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뭐 상품권 드립니다. 상품권도 예, 5만 그럼 이 사람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넉살인가? 아니 넉살일 리가 없어. 넉살인데 넉살일 리가 없어요. 꿀 빨면 저런 한숨을 쉬어요. 아니 넉살일 리가 없는 게 넉살이면은 내가 죽입시다 했을 때 죽이면 되지. 그렇죠. 그럼 아니 이제 몰면 되죠. 지금 약간 촉이 또 저는 계속 오는데 지금 허둥지둥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현님님 하다가 전혀 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넉살인가? 아니 넉살이 예전에 꿀 나로 빨 안 때. 되니까 나로 안 되니까 넘어갔어. 안녕을 못 봤네. 오늘 이상하게 타겟팅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 꿀 빠는 포지션일 때 이러면서 되게 속으로는 웃는데 겉으로는 안 웃으려고 한숨 쉴 때가 있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자신이 우리 베디가 네.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아나운서 씬부터 방송 씬 네. 얼마나 이렇게 아나운서 씬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시장이라는 소리죠. 힙합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아나운서 시장. 예, 아나운서 씬. 예, 모델 씬 이렇게 모델에서 네. 그분들의 그라운드 얼마나 많은 곳을 이렇게 헤집으면서 다녔겠어요. 네. 자신이 독하다는 게 갑자기 자신의 독함을 다이어트다라고 얘기를 시작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심스럽다 이거지. 아니 왜냐면 좀 그 모델들만큼은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조금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어쩔 수 없이. 예, 톤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했던 건 아니고 예. 그럼 그건 독한 거라고 볼 수 없죠. 독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좀 이제 열심히 축구를 보고 이런 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즐기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게임 좋아하시니까 예, 축구 게임에 쏟아부은 돈이나 그게 뭘 독한 거예요. 즐거워서 한 건데.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었다니까요. 지고 싶지 않아서 상대편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냥 갖고 싶었어요. 돈을 쓰고 싶었어요. 그게 독한 거예요. 예. 그게 독한 거예요. 다이어트인가? 그렇게 쉽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김밥 다이어트 이런 거보다 저는 슥 이 시험을 시험이란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쭉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하게 제 쪽으로 쏠리네요. 제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안이하게 돼요. 왜냐면 네. 저는 김밥 이거 당연히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지목 가죠. 네. 아 벌써? 예. 이거 한 방인데? 저는 왜 연필이 없죠? 연필. 이걸로 그럼 하시죠. 아니, 뭐. 예. 여기 두 자루입니다. 여기 이쪽에. 네. 왜 현희 씨 거 가져가 그래요? 이게 원래 제 손님 거를. 잠깐만 제 쪽에 두 개.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단판 마피아기 때문에 한 번에 결정됩니다. 네. 속지 마시고. 네. 하나, 둘, 셋. 이현이. 베디. 야. 베디. 진짜. 광고 듣고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이건 베디라도 봐야지. 아니시죠? 에? 아니시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나 진짜 내가 마피아 걸릴까봐 조마조마했어. 근데 나 너무 티날 것 같아. 손을 그 정도로 떠줄 수 내 옆에서 없는데. 작가님을 리딩할 때부터 어떡하지? 내가 마피아면 어떡하지? 계속 너무 떨었어.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예. 구척장신의 리더 이현희 씨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한 판 해봤는데 사실 게임보다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반성했습니다. 토크를 더 해야 돼. 이런 그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몰랐어요. 현희 씨가 아니 나오신 수요는 사실 모르겠는데 예. 공급할 건 많아요.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예. 수요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공급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거든요. 아예 코너를 만들어야겠는데요. 예. 근데 다른 주장분들도 한 번씩 쫙 오셔가지고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 궁금해요 좀. 네. 저는 오시라고 하는 게 죄송해서 함부로 이제 못 불렀죠. 오히려 수근이 형님은 이제 한번 오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멀리서 중계만 하는데 제 괜히 이름 걸고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거리감이 확실히 있네 사람이. 제가 워낙 또 그 올바른 사람이라 시크맨. 그런 식으로 뭐 하나 걸고 이렇게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3년을 했는데도 안 친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다가오세요. 사진 좀 찍자 그래도 혼자 저 멀리가 있어. 왜 저래? 단체 사진 보면 맨날 저기 혼자서. 아니, 주인공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져주는 낄낄빠빠 모릅니까? 얘기도 편하게 해주고 오늘 어땠는지도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은데. 맞아. 자 그러면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피하고 있었지. 예. 자. 빨리 끝내요. 자, 저의 정체는 저는 현희 씨라고 확신했는데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시민입니다. 정말? 시민입니다. 진짜로? 진짜. 하하. 진짜. 이게 연기일 수 없는데. 가짜 연기. 논란 연기. 진짜. 진짜 독한 사람이었어. 잘하시네요, 현희님이. 와. 고수다, 프로다, 프로.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진짜 모르겠는데. 현희님, 현희님. 대박이야, 진짜. 연기 끝까지 연기하시는 거 보세요. 아니야, 진짜로. 우리 언제 밝힐 수 있어요? 이제 현희 씨가 얘기 정체 밝히시면 됩니다. 제가 젖은 쪽지를 열어서 젖은 쪽지. 여러분 저는요 시민이에요. 야, 이 넉살. 저는 단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독하게 괴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독한 놈이 없죠, 이 세상. 아니 그래서 지시어가 뭐였어? 지시어는 사실 제가 마피아고 지시어는 개미였어요. 야, 진짜. 와, 맞췄네. 맞췄지. 너무하네. 그래서 순수한 현희 씨 앞에도 뭐한 짓입니까 이게. 진짜 잘한다. 개미 언제 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거다 이러고서. 야. 이게 자기 사연 아니고도 다른 사람 할 때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원래 룰을 악용했네요. 그런가요? 전 독해요. 룰도 악용하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 네. 진짜 연예계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예. 되게 그 편해 보인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니 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겪어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 다들. 진짜. 근데 이제 건선 때 개미를 가려운 게 막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걸리죠. 베디 눈을 봤는데 이미 안 듣고 나도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었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쇼미 얘기 어떻게 집어넣을 게 없네 이러고 있다가. 역시 방송계에 독한 놈이 오래갑니다. 예.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와. 현희 씨가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그 쪽지 열자마자 왜 이렇게 긴장하신 거예요? 나 마피아일까봐. 아니 근데 아닌 걸 확인했는데 왜 긴장해요? 긴장 안 했는데 근데 손이 진짜 사시나무 떠듯이. 계속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접다가 물에다가 넣으니까. 배텐 처음 나와서 떨려서. 아니 실컷 토크하다 갑자기 게임 들어갔는데 바들바들 떠니까. 제가 온갖 게임을 다 못해요. 모든 게임을 다. 그래서 오늘 쉽게 잘 됐네요. 그래요. 넉살이 얼마나 인격이 이런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격까지 가나요 결국에? 오늘 베텐 한번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아쉽고요. 예, 뭘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좀 1시간짜리가 짧죠? 네, 너무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가야 되네요. 저희가 다음에 꼭 진짜 그냥 그 골대녀의 비하인드 토크만 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가지고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실게요, 진짜. 네. 그때 저도 좀 껴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럼 한번 본방을 보고. 보고 오겠습니다. 예. 부쩍 장신만 따라가도 레전드 편이 너무 많아요. 예. 꼭 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어렵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골대녀 준우승 하셨잖아요. 준우승은 감동이었거든요. 네, 저희는 준우승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비하면은 진짜. 그리고 아직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다 고쳐나가고 있고 다 보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나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절치부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만 예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시즌 저희 기대해 주시고. 거의 로이킨급이에요. 로이킨이다. 로이킨이 진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골대녀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걱정되는 그거였어요. 이제 축구 선수들은 이제 그 리플 달리는 거가 너무 흔한 일이라.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달리는 건데 진짜 플레이 가지고 달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플레이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 잘못 쳤다고 하는 거는 선수들한테 나는 건데 그거에 네, 제가 항상 그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한테 이건 오히려 관심이니까 즐기시라고.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관심. 자, 다음 시즌 더 응원하겠고요. 넉살 씨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는. 와, 넉살한테 너무 당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떨렸다고요? 저도 적는데 계속 나는 정말 끝까지 아니 저도 네 마피아 게임 할 때마다 오늘 나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와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마피아 같아요? 아니 나는 왜 너무 마피아 같아. 진짜 김밥 다이어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열받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고지고대로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 아니 딱 2,000원짜리 그 플레인 김밥 사가지고 맵기 한 줄만 딱 먹. 그 플레인 김밥이라고 하죠. 그냥 김밥이라고. 아니 그럼 기초 대사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랬죠. 지금이 안 높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살 쭉쭉 빠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사장님 면접할 때 15kg 빠져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하루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3줄. 네. 그러고. 근데 김밥 진짜 물리는데. 저는 김밥이 너무 좋던데. 네. 물리는 음식 없죠. 없어요. 아니 아몬드를 막 2kg씩 드시는 거예요. 뭘 2kg를 먹어. 쿼카야 쿼카. 견과류 샐러드 28,000원치 24,000원? 24,000원어치. 와. 자,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는? 평소에 그냥 보통 일반식 다 해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 다음 주 또 있으니까 굉장히 보양식으로 먹고 있죠. 근데 드시는 양이 그래도 좀 적지 않을까요? 그냥 1인분 보통. 보통 1인분? 네. 그게 식당 가서 나오는 그거는 다 먹어요. 그럼 저랑 똑같이 드시는 건데. 저도 그렇게 먹고 저는 많이 못 먹거든요, 저도. 근데 그리고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뛰고. 맞네. 칼로리 소모가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제도 5시간 했어요, 축구를. 칠 수가 없구나. 6시부터 8시 했어요. 그리고 8시에 집에 들어가서 애기 씻기고 재우고 육아를 또 해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애기 씻겨서 등교를 시켜요, 또. 와, 슈퍼맘이시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모델들이 걱정됐던 게 축구를 하면 종아리가 무조건 굵어지거든요. 네, 저희 진짜 굵어졌어요. 근데 모델 하실 때 그거 영향이 결격 있죠. 사유 뭐 이런 영향이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이게 그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제 인생에 이런 말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다 생각하는 게 아다리는 표준어에 가까운 20년 11월에 저희가 그걸 처음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코로나라서 우리나라에서 쇼가 다 없어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쇼가 다 없어지면서 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스케줄이 다 없어졌었어, 마침. 스케줄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축구나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굵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간헐적으로 또 쇼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또 쇼를 했거든요. 패션쇼를.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저랑 김진경 씨랑 차수민 씨랑 아이린 씨랑 다 해서 쇼를 송혜나 씨랑 다 쇼를 했는데 그 패션쇼 뭐 밤에 동아TV 이런 데서 보면 한밤에 패션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카메라가 꼭 발에서부터 훑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발에서부터 훑잖아요. 아시죠? 남자분들 다 아시더라고. 이렇게 훑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다리부터 훑는데 구척이다. 그걸 다 알아요. 다리만 봐도 우리는보다 이제 강해진 하체가 발목이랑 종아리부터 구척이다. 그러면 뭐 다 이현이 뭐 차수민 이렇게. 뭐라고 안 하시나요? 거기 주관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희만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 골대녀 모여도 다 너네 아직도 너무 말랐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보이는 그런 정도의 근육인데 저희도 이제 쇼하기 전에는 마사지 받고 좀 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 저희 전신 마사지해서 근육 풀어주고 이렇게 슬림하게 해주는 마사지 샵이 있어요. 또 각자가 다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정말 다 슬림하게 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하고 그 다음날 훈련을 갔어요. 근데 그 훈련이 진짜 한 5배로 힘든 거예요. 왠지 아시죠? 축구 근육이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축구 근육이 없어지니까 너무 힘든 그 근육이 있어야 그게 힘을 지탱을 하는데 그러고서 마사지를 끊었어요. 마사지 안 가.
이 없어 너무 어떻게 만든 건데. 세상에. 네. 그냥 프로. 저희 다음 가야 돼. 가야 돼. 사진. 가야 돼. 또 빠져들어서 들었네. 재밌어 얘기가. 너무 재밌어. 근데 이 골대녀의 토크가 더 많이 실려. 라커룸 토크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근데 골대녀를 보시는 분들은 그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제 욕심은 토크하면 시청을 빠져. 골대녀는 경기만 하고 그 외에 프로가 하나 생겨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요런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따라 이렇게 뭐 유튜브. 근데 너무 안 하더라니까. 너무 3년을 했는데 욕심이 없어. 독이 없는 남자. 우리가 여기서 견본을 계속 생산해서 네. 정규 편성 TV로 될 수 있게. 네,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여기요? 네, 여기서? 한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상품권. 한 번만 찍으시면. 너무 짤없었네. 한 번만 찍으시면. 여러 번 찍을까요? 아니에요. 찍어서. 바로 새로 막 클로즈업 이런 거 안 해. 괜찮아요. 정말 라디오다 보니까. 몇 장 더 찍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열심히 찍으신다. 오, 자세 나오네. 둘, 셋. 이렇게 클로즈업도. 조금 모여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요거 하나. 들고 찍을게요. 네, 요거. 아니 제가 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맞다. 죄송해요. 실패했구나. 저만 탔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피도 눈물도 없어.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몰랐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걸 좀 해야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어디서 흥분할지도 없고 이런 거 누가 알아주냐고. 좀 우리 이렇게 한다고 좀 그러니까. 생색을 좀 내고 싶은데. 이 공급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5일의 훈련 일주일에. 네. 생색 때가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그 팀 모실게요. 카라 팀 모실게요. 줌 조금만. 예.